네, 이제 오늘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 산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최근에 원전이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와 또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제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 소형 원전 시전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보면 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 연합이 원전을 녹색 산업으로 분류를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전 매크로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그 가운데 한국에서는 이 정권 교체와 함께 탈원전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최근 그 원전 관련주 주가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이제 이 가운데서 최근에 국내에서 나온 이슈들을 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중단이 됐던 이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이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울보다 조금 더 큰 프로젝트인 뭐 천지, 대진 원전도 이제 다시 추진하겠다고 이제 언급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차세대 그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을 개발해서 이제 수소와 결합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전 산업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가 이제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발표했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그 차기 정부의 원전 정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간 진행되어 왔던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어서 확대할 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한국의 경우이고 외국은 좀 어떨까요?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최근에 EU는 이 원전을 녹색 산업으로 분류를 하면서 이제 호의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강하게 원전 반대를 했던 민주당이 무려 이제 48년 만에 이제 원전 사업에 대한 이제 지지 선언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 원전 내에서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대표 기업인 뭐 뉴스케일 파워, 뭐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같은 이런 SMR 주요 기업들에 대한 정책 지원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내에서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원자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3세대, 3세대 플러스, 그러니까 4세대로 이어지는 개발에도 열을 올리면서 지난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에 전 세계는 이 원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 원자력 발전을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현재 원전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인 이 방사능 폐기물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은 생각을 바꾸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이번에 EU가 발표한 이 텍소노미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 방사능 폐기물의 영구적이고 안전한 보관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핵 폐기물에 대한 이제 처리가 분명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지만,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최근에서야 다시 부각이 되는 이슈는 아니죠. 이미 과거부터 이 원전을 쓰지 않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도 이제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는 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과거에는 안 됐는데 최근에는 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조가 바뀐 걸까요? 이제 한 가지 이유는 한국과 달리 선진국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핵 폐기물들이 나오면 이걸 재처리해서 핵 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미국, 뭐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그러니까 모두 이제 강대국이자 이제 핵 보유국이자 최근에 이제 원전 사업을 급격하게 늘리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핵 보유 국가들은 이 폐기물들을 무기를 개발하는데 이제 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이제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원전 근처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미국의 경우 국토 면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제 국토가 좁아서 이게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도 뭐 어찌저찌 땅에다가 묻을 수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방사능 폐기물은 당연히 이제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 정치적인 판단도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약으로 이제 여러분의 집 근처에 원전을 건설할 거고, 또 여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땅에 묻어서 영구 폐기를 시키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 후보를 뽑으실 건가요? 기를 쓰고 반대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내 생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를 쓰고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그 한국이 노리는 시장은 국내에서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제 그보다는 수출을 하는 쪽으로 기대를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원전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특히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이제 SMR 그런 관련 기업들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원전 시장에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이르면 2028년부터 이 SMR의 상업 운전이 가능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그 SMR 관련 1등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이제 1등이 된 이유는 뭐 깊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전 세계 원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경수로용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 SMR 그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만약에 개통에 문제가 생겨도 이제 저절로 안정화가 되는 이 냉각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수로용 역시도 이제 원자로 자체에 물을 집어넣어서 이제 계속 안정화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또 뭐 뉴스케일 외에도 이 빌 게이츠가 투자해서 유명해진 뭐 테라파워는 이 소듐 냉각형이라고 해서 그 일종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붙여서 이제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페블형이라고 해서 이제 자갈 같은 단단한 공을 원전에 그 원료로 넣는데 이제 이 방식은 문제가 생겨도 폭발하지 않고 이제 안정화되는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 뉴스케일이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 뭐 어느 회사의 기술이 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제 현재 이 시장에서의 관건은 누가 더 빨리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SMR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개화할 수 있다면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이 좀 수혜 혹은 각광을 받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제 두산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살펴본 이 뉴스케일의 SMR 주력 기기 납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뭐 한전 KPS 같은 기업도 좋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제 한전 KPS는 그 정비 업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정비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지만, 이건 결국에 뒤로 갈수록 꺾일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부각되는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인건비 증가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순수 SMR 관련주라고 했을 땐 이 두산중공업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이제 쭉 보면 일반적으로 두산중공업은 이 우라늄 가격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우라늄 선물과 이제 두산중공업의 상관관계인데요. 여기 이제 하늘색이 우라늄이고요. 이제 보라색이 이제 두산중공업의 주가입니다. 물론 이제 두산중공업이 뭐 순수하게 원전 사업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원전 사업을 개시한 이후부터는 이제 부쩍 같은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최근 원전이 다시금 각광받는 이유를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원전 시장은 이제 이런 이유 말고 더 커진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한 가지는 그 지난 조선업 관련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서로 격한 대립 관계에 있는 이 러시아와 미국 때문입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 전 세계 1위 기업은 이 러시아의 로사톰이라는 회사죠.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전 세계가 이제 탈원전을 할 때 러시아는 혼자 원전 수주를 다 가지고 오면서 점유율을 높였는데,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등장 이후에 이 독점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정하는데, 천연가스 시장에서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되 추후에는 원전 사업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아프리카, 동유럽에 적극적으로 원전을 지어주면서 자국의 원전 의존도를 높여왔고, 그게 또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러시아는 우라늄 매장량 세계 3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매장량이 많다는 거는 그 협상력이 강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미국은 이 원전 시장에서 러시아의 의존도가 더 커지기 전에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 사업을 꺼낸 거고, 하지만 이제 시장은 그 기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변형된 이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자로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원전 시장은 이 러시아의 독주를 미국이 어떻게 막을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SMR이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이건 마치 그 애플만 잘한다고 해서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삼성이라는 2등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개화한 것 같은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최근 그 원전 섹터가 재주목을 받는 이유랑, 또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추후 원전 사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